도파민은 주행 경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파킨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정신신경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린 도파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파킨슨병이나 파킨슨병에서 흔히 동반되는 정신적, 신경적인 문제, 그리고 자율신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자율신경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제 생각과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듣게 되신다면 일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이 파킨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징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제 의견이 일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파킨슨병을 치료해 나갈 때 자율신경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이 신경전달 물질로서의 도파민은 뇌 흑질과 복측 피계부를 포함한 뇌의 여러 영역에서 합성이 되고, 이 호르몬 기능의 도파민은 시상하부에서 주로 합성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중심에 있는 뇌간에 존재하는 뇌 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운동장애가 주 증상인 질환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인 뇌 안에서 주행 경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경로가 뇌 흑질에서 기저핵으로 가는 경로이고요. 이 운동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파킨슨병의 발생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2가지 주행 경로는 뇌간에서 전두엽이나 변연계로 가는 경로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정신, 신경적인 문제나 인지기능 장애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주행 경로에서 어느 경로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운동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파킨슨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로가 문제가 생기면 이웃하는 경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과 우울증 등의 정신, 신경적인 문제들이 동반이 되어서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가지 경로 중에 마지막 하나는 시상하부로 가는 경로입니다. 이 시상하부는 자율신경의 관제 센터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증상도 함께 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의 4가지 주행 경로와 함께 병리학적으로 파킨슨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병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락이라는 독일의 신경병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아직 생존하고 계신 분일 것 같습니다. 기증을 받은 뇌를 병리학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된 뇌 손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악화가 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를 해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약 170여 명의 뇌를 사후 분석을 해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지표 물질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발견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지표 물질은 뇌에서 산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위와 경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파킨슨병의 지표 물질이 파킨슨병의 원인 병소라고 알고 있는 뇌 흑질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뇌 흑질의 아래에 있는 뇌간에 위치하는 자율신경을 담당하는 시상하부 근처 부위에서 파킨슨병 지표 물질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와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에서 파킨슨병의 지표 물질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운동 중추인 뇌 흑질로 파킨슨 지표 물질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단계부터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학은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파킨슨병은 운동신경이 손상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파민 패스웨이와 브라학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파킨슨병의 진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떨림이나 강직, 서동, 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자율신경을 관제하는 시상하부에서 시작이 되고 후각신경 부위와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확산이 되고 마지막으로 기저핵의 운동신경 중추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계의 일부 증상이 있으면서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악화되면서 떨림, 강직, 동작 느려짐, 자세 불안정 등의 운동기능 장애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장 운동의 장애나 변비, 소변장애, 성기능 장애 등을 포함한 자율신경의 문제가 한 5년에서 10년 뒤에 파킨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징후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운동장애 증상은 뇌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한 60에서 80% 정도 소실이 되고 난 후에야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율신경의 문제나 우울증 등의 정신신경적인 문제가 단순히 파킨슨과 별개의 증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연관성이 많은 증상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도파민 패스웨이나 브라학의 연구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특히 파킨슨병을 의심할 만한 일부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는 파킨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정신신경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의 영상을 잘 숙지하시고요. 혹시라도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 불시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파킨슨병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